아버님, 오늘 여행 가는 호텔은 아버님 말고 다른 분 취향으로 준비했어요. 이혼 소장을 접수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칠순 여행을 예약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제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으려는 그들을 저는 지옥으로 들여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외도한 남편의 상간녀가 근무하는 호텔로 예약했습니다. 아버님 칠순 여행 당일 상간녀가 호텔 지배인으로 나타났을 때 시댁 식구들의 입이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저는 웃으며 상간녀에게 물었습니다. 지배인님, 이 호텔이 제 남편 취향이라고 해서 예약했어요. 남편은 식은땀을 흘렸고 시어머니는 놀라서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은 몰락의 시작일 뿐이었다는 것을. 앞으로 펼쳐질 시원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자분들께 행복과 건강의 기운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지수는 세탁기 앞에서 진우의 와이셔츠를 들어 올렸습니다. 코끝에 스쳐 지나가는 낯선 향수 냄새에 눈썹이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이상하네. 지수는 와이셔츠를 코에 더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7년 동안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달콤하고 진한 여성용 향수였습니다. 진우의 양복 주머니를 뒤지던 지수의 손가락 끝에 구겨진 종이 뭉치가 걸렸습니다. 뭐지? 종이를 펼쳐본 지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샤이닌 호텔이라고 적힌 영수증들이 여러 장 나왔습니다. 강원도 출장을 다녀온다고 했던 지난 3개월 동안의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하루에 35만 원씩? 지수는 영수증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커플 스파, 프리미엄 룸 서비스, 샴페인까지 주문한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출장이라면서 왜 이런 걸 주문해? 지수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영수증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진우가 부엌 쪽으로 소리쳤습니다. 여보, 맥주 좀 가져다 줘. 지금 갈게. 지수는 재빨리 영수증들을 서랍 깊숙한 곳에 감춘 뒤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냈습니다. 평소처럼 웃는 얼굴로 진우에게 맥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보, 강원도 출장 힘들었지? 응, 회사 일이 복잡해서 좀 고생했어. 진우는 맥주를 마시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수는 진우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얼굴치고는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호텔 시설은 어땠어? 그냥 그랬지. 업무용 숙소인데 뭐 특별한 게 있겠어. 진우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지수는 가슴속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그래도 좋은 호텔이었나 봐. 영수증 보니까 시설이 좋던데. 진우의 손이 맥주캔을 잡은 채 굳어졌습니다. 영수증? 뭔 영수증? 아, 정산 때문에 영수증 정리하다가 봤어. 지수는 일부러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아, 회사에서 좋은데 잡아줘서. 나도 잘 몰라. 진우는 급하게 말을 돌리며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진우가 잠들기를 기다린 지수는 조심스럽게 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평소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틀렸네? 지수는 당황해서 다른 번호를 입력해 봤습니다. 3번째 시도 끝에 휴대폰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는 지수의 생일이 아닌 다른 날짜였습니다. 메시지 목록을 확인한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혜린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가 가장 위에 있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 내역을 열어봤습니다. 오빠 언제 와? 기다리고 있어. 오늘도 신나게 놀자. 우리 둘만의 시간이 제일 좋아. 진우의 답장들도 지수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집에서 일 좀 정리하고 갈게. 나도 빨리 혜린이 보고 싶어. 집에서는 맨날 잔소리만 들어서 스트레스야. 지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변기에 엎드린 채 구역질이 쏟아졌습니다. 7년 동안 믿고 살았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습니다. 지수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정신 차려, 한지수. 지수는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지수는 다시 진우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엔 사진 폴더를 열어봤습니다. 이건 뭐야? 진우와 젊은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수십 장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 바닷가,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포즈를 취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지수는 하나하나 사진을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 내역도 모두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영수증들도 사진으로 찍어서 같은 폴더에 정리했습니다. 이제부터 전쟁이야. 지수는 냉정한 표정으로 폴더에 증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 일 좀 늦게 끝날 것 같아. 그래. 저녁은? 회사에서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진우는 지수의 이마에 가벼운 뽀뽀를 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구역질을 참아냈습니다. 저런 가면을 쓰고 살았구나. 점심시간에 진우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야, 아버지 칠순 잔치 준비는 어떻게 돼가니? 아, 어머니. 아직 장소를 정하지 못했어요. 이번엔 가족끼리 여행도 겸해서 좋은 데로 가자. 내가 센스가 좋으니까 알아봐줘. 지수의 머릿속에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강원도 바다 쪽은 어떠세요? 오, 좋지. 아버지가 바다를 참 좋아하시거든. 제가 좋은 호텔 하나 알아볼게요. 지수는 전화를 끊고 인터넷에서 샤인 인호텔을 검색했습니다. 호텔 홈페이지에는 지배인 미네린이라는 소개가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바로 너구나. 지수는 혜린의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혜린은 화려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좋아. 내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곳에서 무너뜨려 주마. 지수는 샤인 인호텔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샤인 인호텔입니다. 가족 단위 예약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몇 분 정도 되시나요? 15명 정도요. 어르신 칠순 기념으로 가려고 해서 특실로 부탁드려요. 네, 확인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잠시 후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배인 미네린입니다. 지수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시아버님 칠순 기념으로 가족여행을 계획 중이에요. 정말 뜻깊은 자리네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혜린의 목소리는 달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지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치를 떨었습니다. 날짜는 다음 주 토요일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수영장 파티도 준비해 드릴 수 있어요. 아, 좋네요. 그럼 예약해 주세요. 지수는 예약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가 집에 돌아오자 지수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지 칠순 여행지 정했어. 어디로? 강원도 샤인 인호텔. 내가 출장 갔던 그 호텔 말이야. 진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거기 말고 다른 데는 어때? 왜? 시설이 안 좋아? 아니야. 그냥 다른 새로운 곳이 좋을 것 같아서. 진우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이미 예약했는걸. 어머니도 좋다고 하셨어. 취소하자.
내가 다른 곳 알아볼게. 왜 그래? 내가 출장으로 묵어봤으니까 시설도 확인됐잖아. 지수는 진우의 표정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냥 가족끼리 가는 건데 다른 곳이 나을 것 같아서 벌써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 취소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텐데 지수는 태연한 표정으로 밥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혹시 그 호텔에 뭔 문제라도 있는 거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진우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지수는 진우가 혜린에게 연락하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여보, 밥 먹자. 식기 전에 지수는 진우의 핸드폰을 넘겨다보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어머니가 친척들도 다 부르신대. 삼촌, 고모님들도 오신다고 해. 뭐, 친척들까지?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큰 잔치로 하고 싶다고 하셔서 15명 넘게 올 것 같아. 진우는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수야, 정말 다른 곳으로 바꾸면 안 될까? 왜 자꾸 그래? 뭔 문제가 있는 거야? 지수는 진우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진우는 지수의 눈빛을 피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문제 없어. 그냥 좀 더 좋은 곳으로 가면 어떨까 해서. 샤인 인호텔이 별로야? 시설이 구린가? 아니야. 거기 좋아. 진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기가 직접 좋다고 하니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럼 결정된 거네. 토요일에 출발하자.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밥이 넘어가지 않는 표정으로 숟가락을 입에 넣었다 뺐다 했습니다. 참, 어머니가 수영장 파티도 하자고 하셨어. 수영장 파티? 응. 호텔에서 준비해준다고 하더라. 진우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좀 급한 전화 있어서. 누구한테? 회사 일이야. 진우는 서둘러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지수는 진우의 뒷모습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대형 버스가 샤인 인호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지수는 창문 너머로 호텔의 화려한 외관을 바라봤습니다. 와, 정말 멋지네. 시어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내가 고른 건 역시 틀리지 않아. 네, 어머님. 아버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지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긴장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무대가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흥분감 때문이었습니다. 호텔 입구로 들어서자 유니폼을 차려입은 여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지수님 일행이시죠? 네, 맞습니다. 지배인님께서 직접 맞이하겠다고 하시는데요. 잠시 후 화려한 정장을 입은 여성이 우아한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수는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진우의 휴대폰에서 본 그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배인 미네린입니다. 귀빈을 직접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혜린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지수는 혜린의 이름표를 빤히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수입니다. 아, 전화로 말씀 나누었던 분이시군요. 반갑습니다. 혜린은 지수가 진우의 아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 칠순 정말 축하드려요. 저희 호텔에서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시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고맙구나. 이런 좋은 곳에서 칠순을 맡게 되다니. 아닙니다. 저희가 더 감사하죠.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혜리는 친절한 목소리로 일행을 로비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지수는 혜린의 모든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참, 지배인님.
저희 남편이 이 호텔을 적극 추천해서 왔어요. 혜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러세요? 남편분이 어떻게? 강원도 출장 때 여기 묵었거든요. 시설이 너무 좋다고 극찬하더라고요. 지수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혜린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고객님께서 만족하셨다니 다행이네요. 혜린은 애써 프로다운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남편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강진우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혜린은 잠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워낙 고객분들이 많아서 정확히는 기억이 그렇겠네요. 바쁘실 텐데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지수는 혜린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속으로 쾌감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로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럭셔리하네. 지수 안목이 좋아서 우리가 복받았어. 어머님 과찬이세요. 지수는 겸손한 척하면서도 혜린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혜린이 예약 명단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스위트룸 3개와 디럭스룸 4개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수영장 파티도 오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영장 파티요? 시아버지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네, 따님께서 특별히 요청하셨어요. 칠순 기념으로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라고요. 그랬구나. 지수가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줬네. 시아버지는 지수를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어르신께서 평소 바다를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수영장에서 바다 전망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혜린은 능숙하게 설명했습니다. 지수가 혜린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지배인님, 파티 준비에 특별히 신경 써주세요. 아버님께 좋은 추억 만들어드리고 싶어서요. 물론이죠. 저희가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혜린은 지수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두 여자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방 배정을 마친 후 지수는 시어머니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지수야, 이 호텔 정말 좋네. 직원들도 친절하고. 다행이에요. 진우가 워낙 추천해서 믿고 왔거든요. 지수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런데 진우는 언제 와? 회사 일 때문에 늦는다고 했어요. 오후에 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끼리 먼저 점심이나 먹자. 지수는 방에 짐을 풀고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침착하게 해보자. 지수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앱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녹음기를 옷 속에 숨겨뒀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 지수는 일부러 진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진우가 아버님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대요. 무슨 선물? 삼촌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비밀이래요. 오후 수영장에서 깜짝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요. 오, 그 녀석이 그런 센스가 있었나? 고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칠순인데 뭔가 특별한 걸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지수는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수영장으로 모이면 되겠네. 시어머니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3시쯤 모이자고 했어요. 지수는 시간을 정확히 못 박았습니다. 한편 호텔에서 10분 거리 별장에서 진우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혜린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오빠, 큰일이야. 너 아내가 여기 와 있어. 진우는 급하게 혜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린아, 무슨 일이야? 너 아내가 가족들 데리고 호텔에 와 있다고. 뭐, 그럴 리가 없는데. 한지수 맞아. 시아버지 칠순이라고 하면서 진우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우리 들켰나? 아직 모르는 것 같아. 근데 너를 계속 칭찬하더라. 칭찬? 내가 이 호텔 추천했다고. 시설 좋다고 했다면서.
진우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떡하지? 나 지금 들어가도 돼? 절대 안 돼. 가족들이 다 있어서 너무 위험해. 혜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언제? 일단 오늘 오후에 수영장 파티 한다는데 그때까지는 숨어 있어. 수영장 파티? 내가 특별한 선물 준비했다고 하더라고. 진우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나도 몰라. 내 아내가 그렇게 말했어.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진우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일단 조심하자. 오후의 상황 보고 내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걸로 하자. 알겠어. 진우는 전화를 끊고 별장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찬 맥주를 벌컥벌컥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지수가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지수의 평소 모습을 떠올려 보니 그럴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수는 워낙 순진하고 의심을 모르는 성격이었으니까요. 오후 2시 호텔 직원들이 수영장에 파티 장식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2층 발코니에서 지켜봤습니다. 완벽해. 지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복수의 무대가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혜린이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수는 혜린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곳에서 무너져 봐. 2시 30분 진우가 조심스럽게 호텔 뒤편으로 들어왔습니다. 혜린과 수영장 구석 비공개 구역에서 만났습니다. 혜린아, 무사하지? 응.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해. 혜린이 진우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안에 뭔가 이상해. 계속 나를 쳐다보더라. 정말?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 모르겠어. 근데 너무 친절하게 굴어서 오히려 무서워. 진우는 혜린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지수는 워낙 눈치가 없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혜린이 진우의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아내 보니까 정말 밍밍하더라. 너 같은 남자한테는 나 같은 여자가 어울려. 당연하지. 지수는 재미없어서 죽겠어. 진우는 혜린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집에서는 맨날 아이 얘기, 살림 얘기만 해. 정말 짜증나. 그러게. 나는 오빠를 항상 설레게 해주는데. 혜린이 진우의 목에 팔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늘만 조심하고 넘어가자. 그럼 우리 계속 만날 수 있어. 응, 그래야지. 두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수영장 구석에서 포옹하며 키스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수가 미리 설치해둔 소형 카메라가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2층에서 지켜보던 지수는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생중계로 녹화했습니다. 이제 증거가 완벽해졌네. 지수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가족들을 부르러 갔습니다. 어머님, 이제 수영장으로 가실까요? 진우가 준비한 깜짝 이벤트 시간이에요. 오후 3시 지수는 시댁 식구들과 친척들을 이끌고 수영장으로 내려왔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수영장을 본 시아버지가 감탄했습니다. 와, 이게 뭐야? 이렇게까지 해줬나? 진우가 아버님 칠순이니까 특별히 준비했대요. 지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진우는 어디 있어? 주인공이 없잖아. 곧 올 거예요. 깜짝 이벤트 준비하느라 늦는데요. 지수는 차분하게 말하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삼촌이 수영장 장식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도 다 생각하는구나. 네, 삼촌. 진우가 며칠 전부터 계획했어요. 지수는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이어갔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음료와 다과를 나르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혜린도 지배인답게 현장을 체크하며 돌아다녔습니다. 지배인님, 수고 많으세요. 시어머니가 혜린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호텔의 영광이죠. 혜린은 프로다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언제 오나요? 이벤트 시간이 되어 가는데요. 아, 곧 올 거예요. 저희 남편이 완벽주의자라서요. 지수는 혜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지수의 시선이 수영장 구석 비공개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진우가 수영복 차림으로 혜린과 함께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 저기 있네요. 지수가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저게 진우인가? 누구랑 있는 거야? 호텔 직원분인 것 같은데요. 고모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지수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휴대폰을 수영장 대형 전광판과 연결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진우가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대요. 먼저 보시죠. 영상? 시어머니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네, 칠순 축하 메시지래요. 지수는 휴대폰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광판에 불이 켜지자 사람들이 모두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진우와 혜린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혜린아, 오늘도 보고 싶어? 오빠, 나도. 빨리 와. 집에서는 정말 지겨워 죽겠어. 우리 둘이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시아버지가 화면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이게 뭔 내용이야? 진우가 누구한테 보낸 거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런 게 나와? 그 다음에는 진우와 혜린이 호텔 복도에서 키스하는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두 사람이 뜨겁게 포옹하며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게 뭐야? 우리 진우가 저런 짓을. 삼촌이 화면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야, 저 여자가 누구야? 진우 저 미친놈이.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진우가 바람을 피웠다는 거야? 저 여자는 또 누구고? 바로 그때 수영장 구석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놀고 있던 진우와 혜린이 소동을 듣고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진우야, 이게 무슨 짓이냐? 진우는 당황해서 물에서 급하게 나오려 했지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 아버지, 이건. 시어머니가 진우에게 달려가며 울부짖었습니다. 이 나쁜 놈아, 지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시어머니는 진우의 뺨을 힘껏 때렸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설명을 들어보세요. 설명은 무슨, 내가 눈으로 다 봤는데. 혜린은 수영장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저는 고모가 혜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저 여자구나. 남의 가정을 파괴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혜린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지수는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것도 보세요. 지수는 이혼 서류와 불륜 증거 자료들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이혼 서류요? 지수야, 너 이걸 언제?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준비했어요. 진우의 배신을 알게 된 이후로요. 지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진우가 무릎을 꿇고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지수가 진우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3년 동안 나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놀아난 게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끝나? 지수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진우가 지수의 바지를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지수는 진우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용서? 내가 나한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주변에서 호텔 직원들과 다른 투숙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해리는 동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수영장에서 나와 도망가려 했습니다. 어디 가려고 해? 지수가 혜린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내가 미네린이지? 이 호텔 지배인? 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이곳에서 내 진짜 모습을 다 보여줬으니 만족해. 지수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야. 내가 어떤 여자인지. 혜린이 얼굴을 가리며 울었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내가 내 가정을 파괴한 게 잘못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 시아버지가 가슴을 움켜쥐며 주저앉았습니다. 아버님, 친척들이 시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진우야, 내가 이럴 수가 있냐? 지수 같은 좋은 며느리를 두고.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진우가 아버지에게 기어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리 가. 내 얼굴도 보기 싫다. 시아버지가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지수는 서준의 손을 잡고 수영장을 떠나려 했습니다. 지수야, 어디 가는 거야? 시어머니가 지수를 붙잡았습니다. 집에 가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지수야, 진우를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그놈이 잘못했지만. 지수가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 강가 며느리가 아니에요. 지수야. 시어머니가 울며 매달렸지만 지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지수야. 서준이는 내 아들이야. 지수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서준이한테 아버지는 없어. 앞으로 우리 근처에도 오지 마. 지수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야, 제발. 이제 끝이야. 완전히 끝이야. 지수는 서준을 안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시댁 식구들의 울음소리와 진우의 절규 소리를 뒤로 한 채 차 안에서 서준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그랬어요? 지수는 서준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서준아, 이제 우리 둘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엄마랑 둘이서요? 응, 엄마가 서준이를 지켜줄게. 아무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하게. 지수는 백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호텔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편으로는 후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삶이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해냈다. 지수는 작게 중얼거리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복수는 완료됐지만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수는 진우의 모든 짐을 현관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진우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서준을 재우고 거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텅 빈 집은 쓸쓸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지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서준과 함께 낡은 오피스텔 투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인 이곳은 예전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새 집이에요? 서준이 좁은 거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응, 서준아. 어떠니? 예쁘지? 지수는 억지로 밝게 대답했습니다. 벽지가 좀 낡았네요. 그런데 창문이 커서 좋아요. 서준이 창가로 달려가며 말했습니다. 맞아. 햇빛이 잘 들어와서 따뜻하지?
네. 엄마랑 둘이서 사는 집이니까 정말 좋아요. 서준의 순수한 대답에 지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서준아, 엄마가 이 집을 더 예쁘게 꾸며줄게. 진짜요? 어떻게요? 벽에 서준이 그림도 붙이고 예쁜 커튼도 달고. 지수는 서준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밤 11시 서준을 재운 후 지수는 거실 바닥에 펼쳐둔 도면들을 들여다봤습니다. 대학 시절 그렸던 인테리어 설계도들과 디자인 책들이 바닥에 가득했습니다. 7년 동안 놓았던 걸 다시 할 수 있을까? 지수는 연필을 잡고 스케치북에 선을 그어봤습니다. 손이 예전만큼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어색하지? 예전엔 이렇게 안 그렸는데. 지수는 지우개로 선을 지우고 다시 그어봤습니다. 여러 번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한 끝에 겨우 만족할 만한 선이 나왔습니다.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시며 지수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받은 재산분할금과 적금을 털어도 3개월치 생활비가 전부였습니다. 빨리 일을 찾아야 해. 지수는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인테리어 관련 일자리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경력 5년 이상 필수, 포트폴리오 지참, 즉시 근무 가능자. 대부분의 회사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었습니다. 5년 이상이라. 나는 7년 공백인데. 지수는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서준이를 위해서라도. 지수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이력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지수는 도면을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서준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왔습니다. 서준아, 유치원에서 재밌게 놀아. 네, 엄마. 엄마도 힘내세요. 응, 고마워. 서준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현관에 놓인 택배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누가 보낸 거지? 주문한 것도 없는데. 상자를 열어보니 아름다운 꽃다발과 함께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수야, 오랜만이다. 나는 너의 대학 지도교수 김하늘이다. 최근 내 소식을 들었다. 많이 힘들었겠지만 이제는 내 재능을 다시 꽃피울 때가 아닐까? 혹시 관심이 있다면 연락해다오. 지수는 편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교수님이 어떻게 내 주소를 알고, 그리고 내 소식을? 김하늘 교수는 대학 시절 지수의 재능을 가장 아껴주었던 분이었습니다. 지수는 망설이다가 편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교수님. 지수입니다. 지수야, 연락해줘서 고맙다. 어떻게 지내고 있니? 김하늘 교수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갑자기 연락을 주셔서 놀랐어요. 사실 너에게 제안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서 말이야. 프로젝트요? 지수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대규모 키즈 테마파크 공간 디자인 프로젝트야. 총괄 디자이너를 찾고 있는데 너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키즈 테마파크요? 정말요? 지수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저는 7년 동안 손을 놓고 있었어요.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지수야, 재능은 사라지지 않는 법이야. 내가 학생 때 그렸던 설계도들 기억해? 정말 놀라웠어. 네, 기억해요. 그때가 정말 행복했어요. 너의 감각은 여전할 거라고 믿어.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내게 딱 맞을 것 같아. 교수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지수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왜 저에게 딱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잖아.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누구보다 잘 알 거야. 맞는 말씀이에요. 서준이 덕분에 아이들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언제 한번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겠니? 네, 교수님. 언제가 좋으세요? 내일 오후 3시에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 주소는 문자로 보낼게.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교수님. 전화를 끊은 지수는 거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더 맑아 보였습니다. 할 수 있어. 해보자. 지수는 옷장에서 가장 깔끔한 정장을 꺼내 입어봤습니다. 아직 입을 만하네. 다음 날 오후 지수는 서준을 데리고 교수님과의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엄마, 오늘 누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엄마 대학교 때 선생님이야. 아주 좋은 분이셔. 저도 인사드려야 하죠? 응, 우리 서준이가 인사하면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실 거야. 카페에 들어서자 김하늘 교수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수야, 정말 오랜만이구나. 교수님, 안녕하세요. 변한 게 없으세요? 지수는 서준의 손을 잡고 인사했습니다. 이 아이가 서준이구나? 엄마 닮아서 참 예쁘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서준이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할아버지라니. 교수님이라고 불러야지. 지수가 서준을 타이르자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할아버지가 더 정겨워. 서준아, 할아버지가 맞아. 네, 할아버지. 서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준아, 여기 앉아서 그림 그리고 있어. 할아버지랑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 할게. 지수는 서준에게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주었습니다. 지수야,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야.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하고 창의적인 공간을 만드는 거거든.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인가요? 부지만 3만 평이야. 실내외 통합놀이 공간으로 꾸밀 예정이고, 지수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3만 평이요? 정말 대단한 규모네요. 투자 금액도 200억 정도 되는 대형 프로젝트야.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너무 큰 프로젝트 같은데. 지수는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수야, 크기가 문제가 아니야.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건 확실해요. 서준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껴요. 바로 그거야. 그 마음이면 충분해. 그때 서준이 지수에게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엄마 봐요. 제가 그린 놀이터예요. 지수는 서준의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서툰 선으로 그렸지만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서준아, 이 놀이터에서 뭐 하고 싶어? 교수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미끄럼틀도 타고 그네도 타고 친구들이랑 숨바꼭질도 하고 싶어요. 또, 그리고 모래성도 만들고 물놀이도 하고 싶어요. 서준의 순수한 대답을 들으며 지수는 번뜩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교수님, 해보고 싶어요. 정말? 네, 아이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김하늘 교수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투자자들과 미팅이 있어. 같이 가보자. 투자자 미팅이요? 제가 발표해야 하는 건가요? 당연하지. 내가 총괄 디자이너가 될 거잖아. 지수는 갑자기 긴장이 되었습니다. 교수님, 사실 저 발표 같은 거 정말 못해요. 걱정하지 마. 내 진짜 마음만 전하면 돼. 그런데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하죠? 최근 작품이 없는데. 대학 때 작품들 있잖아. 그걸로도 충분해. 중요한 건 내 열정이야. 일주일 후 지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프로젝트 미팅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에는 투자자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한지수입니다. 지수가 인사하자 한 여성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지수야?
한지수 맞지? 지수는 그 여성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은주야? 정은주? 맞아. 정말 너구나. 두 사람은 반갑게 포옹했습니다. 세상에, 여기서 만나다니. 너 여기서 뭐해? 지수가 물었습니다. 나 이 회사 마케팅 팀장이야. 이 프로젝트 담당하고 있어. 정말? 그럼 우리가 같이 일하게 되는 거야? 그런가 보네. 세상 참 좁다. 은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두 분이 아시는 사이예요? 김하늘 교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더 좋네요. 팀워크가 훨씬 좋을 거예요. 투자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미팅이 시작되고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발표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시선이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봐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투자자가 질문했습니다. 저는 5살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매일 아이와 놀면서 느끼는 건데 아이들에게는 작은 것도 큰 모험이에요. 예를 들면요. 계단 하나 올라가는 것도 아이들에게는 산을 오르는 기분일 수 있어요. 그런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투자자들이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안전하면서도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공간,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나요? 자연과 기술을 조화시킨 체험형 놀이 공간을 생각하고 있어요. 지수는 점점 자신감을 얻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놀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말이죠. 회의가 끝난 후 은주와 지수는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수야, 너 발표 정말 잘했어. 투자자들 표정 봤지? 그래. 나는 떨려서 죽을 뻔했어. 전혀 티 안 났어. 오히려 진정성이 느껴져서 좋았어. 은주가 지수를 격려했습니다. 은주야, 너도 정말 많이 변했다. 완전 커리어 우먼이 됐네. 나도 처음엔 서툴렀어. 그런데 너는 예전보다 더 강해진 것 같아. 그래. 사실 많은 일이 있었어. 지수는 은주에게 이혼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은주가 지수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잘한 것 같아. 그런 남자와 살 필요 없어.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정말 고마워. 너도 혼자 애 키우는 거지? 응. 5년 전에 이혼했어. 처음엔 정말 막막했는데 이제는 혼자가 더 편해. 우리 비슷한 처지네. 힘든 일 있으면 서로 도와주자. 응, 정말 잘 됐다. 내가 있어서 든든해. 이번 프로젝트 꼭 성공시키자. 우리 실력 보여주는 거야. 응, 열심히 해볼게.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며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수는 서준에게 말했습니다. 서준아, 엄마가 새로운 일을 하게 됐어. 무슨 일이요?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드는 일이야. 와, 정말요? 어떤 놀이터요? 서준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정말 크고 재밌는 놀이터야. 서준이도 가서 놀 수 있어. 정말요? 저도 가볼 수 있어요? 물론이지. 서준이 의견도 많이 들어줄 거야. 와, 엄마 최고예요. 서준이 신나게 지수를 안았습니다. 서준아, 엄마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서준이도 유치원에서 열심히 해야 해. 네, 엄마. 저도 열심히 할게요. 우리 서준이가 엄마한테 힘이 되어주는구나. 지수는 서준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생겼고 믿을 수 있는 동료도 만났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지수는 스케치북을 펼치고 새로운 꿈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지수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편 원룸에서 진우는 혜린과 또다시 돈 문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월세 언제 낼 거야? 집주인이 계속 연락해. 혜린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보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기다리라고? 벌써 한 달째 그 소리야. 그럼 내가 구해봐. 나만 탓하지 말고. 나도 호텔에서 잘렸잖아. 두 사람의 다툼은 깊은 밤까지 계속됐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 시상식장이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무대 위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올해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인테리어 디자이너상을 수상하신 한지수 대표님께 축하드립니다. 사회자의 멘트가 끝나자 장내에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수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 상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하지만 이 영광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제 아들 서준이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서준아, 엄마 자랑스럽지? 객석에 앉아있던 서준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서준의 대답에 장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생한 우리 직원들과 동료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지수는 은주와 직원들이 앉은 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지수는 로비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한지수 대표님, 1년 만에 이런 성과를 거두신 비결이 뭔가요?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들을 위해 버틸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디자인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지수는 서준과 함께 차에 올라탔습니다. 서준아, 배고프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네, 엄마. 그런데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그래. 우리 서준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기분이 좋네. 엄마가 상 받을 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서준이 지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준아, 엄마도 많이 감동했어. 서준이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 다음 주 월요일 지수의 사무실에는 축하 꽃바구니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꽃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축하드려요. 정말 대단하세요. 신입 직원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낸 성과야. 대표님 덕분에 저희도 좋은 회사에서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민지야, 그런 말하면 부끄러워. 우리는 동료잖아. 지수는 직원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항상 노력했습니다. 은주가 사무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축하해. 어젯밤 뉴스에도 나왔더라. 정말? 못 봤는데. 서준이랑 함께 있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 은주가 휴대폰으로 뉴스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와, 정말 나왔네. 신기하다. 이제 진짜 셀럽이야. 우리 지수가. 셀럽은 무슨. 그냥 열심히 일한 것뿐이야. 지수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 맞다. 해외 바이어들이 컨택 왔어. 일본이랑 싱가포르에서. 진짜? 벌써? 응, 내 작품을 보고 싶다고 하더라. 와, 꿈만 같다. 해외까지 나가게 되다니.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오후에 지수는 서준이 다니는 유치원에 갔습니다. 오늘은 서준이의 발표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엄마, 서준이 지수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서준아, 오늘 발표 준비 잘했어? 네, 완벽해요. 엄마가 좋아하실 거예요. 서준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발표회가 시작되고 서준이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준이에요. 오늘은 우리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서준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세상을 예쁘게 만드는 마법사예요. 지수는 서준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엄마가 만든 놀이터에서 친구들이 정말 행복해해요. 그리고 엄마는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주세요. 서준이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발표를 마친 서준이 지수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서준아, 정말 잘했어. 엄마가 정말 감동받았어. 지수는 서준을 꼭 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엄마, 제 발표 어땠어요? 완벽했어. 어떤 상장보다 서준이 말이 더 값져. 정말요? 정말이야. 서준이가 엄마를 마법사라고 해줘서 고마워. 엄마는 정말 마법사 같아요. 슬픈 걸 행복하게 만들어주잖아요. 서준의 순수한 말에 지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지수는 서준에게 물었습니다. 서준아, 이번 주말에 어디 가고 싶어? 바다 보러 갈래요. 엄마랑 둘이서. 좋아, 바다로 가자. 그런데 엄마 아빠는 정말 안 만날 거예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준아, 아빠는 우리한테 좋지 않은 사람이야. 만나지 않는 게 나아. 알겠어요. 저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우리 서준이가 정말 의젓하네. 주말, 지수와 서준은 강릉 바다로 떠났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성을 쌓고 있는 서준을 보며 지수는 행복했습니다. 엄마, 바다가 정말 예뻐요. 그렇지? 서준아, 사진 찍자. 네. 두 사람은 바다를 배경으로 행복한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준아, 엄마가 이 사진들로 영상을 만들어서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왜요? 우리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 좋아요. 엄마가 하고 싶은 거라면 뭐든지 좋아요. 그날 저녁 지수는 영상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싱글맘과 아들의 행복한 일상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편 시내 한 술집에서 진우는 소주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지수의 인터뷰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수의 말을 들은 진우는 소주잔을 놓았습니다. 야, TV 좀 꺼줘. 기분 나빠져. 진우가 사장에게 소리쳤습니다. 왜요? 이 여자 요즘 유명한 사람인데. 그냥 꺼달라고. 진우는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온 진우는 전광판에 나오는 지수의 광고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진우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있는 곳은 이미 그가 닿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다음 날 지수는 현석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지수 씨, 요즘 정말 바쁘시겠어요. 현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일이 많이 들어와서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무리하지는 마세요. 괜찮아요. 서준이 때문에라도 열심히 해야죠. 서준이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요. 요즘 엄마를 많이 도와주려고 해서 고마워요. 착한 아이네요. 현석은 따뜻한 시선으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현석 씨, 법률 쪽 일은 어떠세요? 저도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수 씨와 일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제가요? 뭘 배우신다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태도요. 지수 씨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느껴요. 현석의 진지한 말에 지수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과찬이세요. 저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에요. 정말 멋있게 살고 계세요. 고마워요, 현석 씨. 현석 씨가 있어서 제가 든든해요.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서준과 함께
정원에서 꽃을 심었습니다. 엄마, 이 꽃 이름이 뭐예요? 장미야. 예쁘지? 네, 정말 예뻐요. 우리 집이 더 예뻐질 것 같아요. 그렇지? 서준아, 이제 우리에겐 꽃길만 남았어. 지수는 서준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꽃길이요? 응, 예쁘고 행복한 일만 생길 거라는 뜻이야. 와, 좋아요. 엄마랑 꽃길만 걸을래요. 서준이 지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서준을 재우고 베란다에서 별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절망의 나락에 있던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지수는 과거를 되돌아보며 혼잣말했습니다. 휴대폰에 현석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식사 즐거웠어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즐거웠어요. 현석 씨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지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사무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도면을 검토하고 있을 때 직원 소미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대표님, 큰일이에요. 소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왜 그래, 소미야? 무슨 일이야? 법무법인에서 내용 증명이 왔어요. 표절 관련해서요. 지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해외 유명 디자이너의 작품을 도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언제 남의 작품을 베꼈다는 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런 게 온 거예요. 지수는 당황해서 서류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이 디자인은 내가 3개월 전에 완성한 건데 어떻게 표절이라는 거야? 대표님,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은주가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무슨 문제? 인터넷 뉴스에 벌써 기사가 났어요. 신의 디자이너 한지수 해외 작품 표절 의혹이라고. 지수는 급하게 포털 사이트를 확인했습니다. 기사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절 디자이너 한지수, 과연 진실은?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어둠. 이게 뭐야? 누가 이런 기사를 쓴 거야?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수야, 일단 진정하고 대응책을 생각해보자. 은주가 지수를 진정시켰습니다. 은주야, 나는 정말 표절한 적 없어. 이 디자인은 내가 밤새워서 만든 거야. 나도 알아.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그 순간 지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계약을 진행 중이던 클라이언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한지수입니다. 한 대표님, 죄송한데 저희 프로젝트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갑자기 왜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인터넷 기사 보셨죠? 저희도 이미지 때문에 신중해야 해서요. 잠깐만요. 그 기사는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지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벌써 계약 취소가 들어오네. 지수야, 너무 상심하지 마. 진실은 밝혀질 거야. 은주가 지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 전산 담당 직원 태민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대표님, 서버가 해킹당했어요. 뭐? 해킹? 네, 모든 원본 파일들이 삭제됐어요. 백업 파일까지요. 지수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만든 원본 도면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야? 네, 복구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지수는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왜? 전문적인 해킹 같아요. 내부 정보를 아는 사람이 아니면 힘들 거예요. 태민의 말에 지수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혹시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뜻인가? 그날 오후
지수는 서준을 데리러 유치원에 갔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엄마, 서준이 평소처럼 밝게 달려왔습니다. 서준아, 유치원 재밌었어? 네, 오늘 친구들이랑 그림 그렸어요. 서준의 순수한 모습을 보니 지수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지수는 이상한 차 한 대가 계속 따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하네. 저 차가 왜 계속? 지수가 걱정하고 있을 때 그 차가 갑자기 앞을 막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진우였습니다. 지수야. 진우가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진우, 너 여기서 뭐해? 서준이 봐야겠어. 내 아들이잖아. 진우는 술에 취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준이는 내 아들이 아니야. 가까이 오지 마. 지수는 서준을 자신 뒤로 숨겼습니다. 아빠. 서준이 무서워하며 지수의 옷을 잡았습니다. 서준아, 아빠가 왔어. 아빠랑 놀자. 진우가 서준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싫어요. 엄마, 무서워요. 서준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야, 그만해. 서준이가 무서워하잖아. 지수는 진우를 막아섰습니다. 내가 서준이 아빠야. 볼 권리가 있어. 진우는 지수를 밀치고 서준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신고할게요. 지수가 소리를 지르자 주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사람이 제 아이를 데려가려고 해요. 아저씨, 그러시면 안 되죠. 시민들이 진우를 말렸습니다. 여보세요, 112요? 아이 유괴 시도가. 누군가가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는 경찰이 온다는 말에 당황해서 도망갔습니다. 서준아, 괜찮아. 아빠가 갔어. 지수는 떨고 있는 서준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무서웠어요. 서준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그날 이후 서준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계속 지수 곁에만 붙어 있었습니다. 서준아, 밥 먹자. 지수가 말해도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준아, 왜 말을 안 해? 서준은 고개만 끄덕였을 뿐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걱정이 되어 소아과에 갔습니다. 선생님, 아이가 갑자기 말을 안 해요. 언제부터요? 3일 전부터요. 그날 무서운 일이 있었거든요. 의사는 서준을 진찰한 후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충격성 실어증 같습니다. 큰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나타날 수 있어요. 실어증이요? 치료되나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치료 가능합니다.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는 게 중요해요. 지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서준을 재우고 거실에서 울었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서준이를 지켜주지 못했어. 그때 현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 씨, 괜찮으세요? 뉴스 봤어요. 현석 씨, 저 정말 힘들어요. 지수는 울먹이며 모든 상황을 현석에게 털어놨습니다. 지수 씨,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수 씨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현석의 말에 지수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누가 그럴까요? 과거에 지수 씨한테 앙심을 품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조사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현석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수 씨, 큰 발견을 했어요. 무엇을요? 표절 의혹을 제기한 법무법인을 조사했는데 의뢰인이 미네린이에요. 혜린이요? 지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혜린이 최근에 대기업 투자를 받아서 디자인 회사를 차렸어요. 뭐? 지수 씨 회사를 무너뜨리려고 치밀하게 계획한 것 같아요.
현석의 설명을 들은 지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서버 해킹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내부 정보를 아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을 거예요. 내 직원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뜻인가? 지수는 직원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했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침실에서 자고 있는 서준을 바라보며 지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서준을 위해서라도 이 위기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혜린아, 이번엔 내가 당해봐. 지수는 이를 악물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 순간 서준이 잠꼬대를 했습니다. 엄마, 무서워. 지수는 서준 곁으로 가서 그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서준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지수는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시 한번 결심을 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현석과 만나 대응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석 씨, 혜린을 상대로 어떻게 할까요? 일단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내부 배신자부터 찾아보죠. 네, 알겠어요. 지수와 현석은 혜린의 음모를 파헤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위기는 더 깊어지고 있었지만 지수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혜린의 새 회사 런칭 파티 당일 저녁, 서울 시내 고급 호텔 연회장이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초라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파티장 입구에 섰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 지수는 가슴에 숨겨둔 초소형 카메라를 만져보며 긴장했습니다. 지수 씨, 괜찮아요. 제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현석이 지수를 격려했습니다. 혜린이 내 정체를 알아차리면 어떡하지? 모르겠어요. 지수 씨가 이렇게 초라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 못할 거예요. 현석의 말에 지수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게요. 지수는 용기를 내어 파티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연회장 안은 화려한 샹들리에와 꽃장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와, 정말 화려하게 차렸네. 지수는 혼잣말을 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와인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미네린 디자인 로고가 대형 스크린에 떠 있었습니다. 저기 있네. 지수는 무대 앞에서 취재진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혜린을 발견했습니다. 혜린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날이에요. 한국 디자인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습니다. 혜린이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해외 진출 계획도 있으신가요? 당연하죠. 이미 여러 나라에서 러브콜이 오고 있어요. 혜린의 거만한 모습을 본 지수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혜린에게 다가갔습니다. 축하드려요. 지수가 말하자 혜린이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당신은? 혜린은 잠시 지수를 못 알아봤습니다. 한지수예요. 기억 안 나세요? 한지수? 혜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맞아요. 강진우의 전 부인이요. 지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왔어? 혜린이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축하하러 왔어요. 제 인생을 망가뜨린 당신의 성공을. 지수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뭐, 인생을 망가뜨렸다고? 그렇잖아요. 당신이 내 회사를 망가뜨렸잖아요. 지수는 혜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모르는 일인데. 혜린이 시치미를 떼자 지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왜 저래? 뭔 일이지? 당신이 이기고 제가 졌어요. 이제 그만해 주세요.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혜리는 지수의 모습을 보며 우월감에 도취됐습니다. 그래. 내가 나한테 덤빈 게 잘못이었어. 제가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당신을 이길 수 없었어요. 당연하지. 넌 실력도 없으면서 운만 좋았던 거야. 혜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 회사 망가뜨리는 거 정말 쉬웠어. 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아? 지수는 속으로 쾌감을 느끼며 계속 연기했습니다. 어떻게요? 내 비서 매수하는 것부터 시작했지. 거액 주고. 혜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비서를 매수해서? 그래, 내 도면 다 훔쳐서 내 작품이라고 했어. 그리고 서버도 해킹했지. 주변 사람들이 혜린의 말을 듣고 웅성거렸습니다. 저 여자 뭐라고 하는 거야? 도면을 훔쳤다고? 하지만 혜린은 흥분해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표절 의혹도 내가 만든 거야. 해외 디자이너한테 돈 주고 거짓 증언하라고 했어. 지수는 혜린이 완전히 자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호텔에서 당한 수치를 갚아주고 싶었거든. 내가 내 인생을 망쳤으니까. 저는 그냥 진실을 밝힌 것뿐인데요. 진실? 웃기지 마. 넌 복수를 한 거야. 혜린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나도 복수한 거야. 내 회사 완전히 망가뜨려 주려고. 그 순간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 혜린의 모습이 생중계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몰래 설치해둔 시스템이 작동된 것입니다. 저게 뭐야? 사람들이 스크린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스크린에서는 혜린이 범죄를 자백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서버 해킹도 내가 시켰고 표절 의혹도 내가 조작한 거야. 혜린의 음성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거 실시간인가? 저 여자가 범죄를 고백하는 거야?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혜린이 뒤를 돌아보자 자신의 모습이 대형 스크린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혜린이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지수는 일어나서 냉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한 수 위였네요. 이게 다 계획이었어? 그럼요. 당신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치밀하게 준비했거든요. 그때 경찰들이 연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석이 미리 신고를 해둔 것이었습니다. 미네린 씨 체포합니다. 체포? 혜린이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해킹, 명예훼손, 사기 혐의로 체포됩니다. 경찰이 혜린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혜린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자백이 모두 녹화됐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현석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현석 씨. 지수가 반가워하며 현석에게 달려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지수 씨. 정말 훌륭했어요. 고마워요. 현석 씨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기자들이 혜린을 둘러싸고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혜린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정말 해킹을 지시했나요? 혜린은 얼굴을 가리고 경찰차로 끌려갔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혜린의 체포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신진 디자이너로 주목받았던 미네린 씨가 동업계 후배의 작품을 도용하고 사업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지수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다음 날 아침 진우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됐습니다. 진우는 공항에서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강진우 씨, 아동 납치 시도와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놓으세요. 내 아들을 보려고 한 것뿐이에요. 진우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수는 현석과 함께 경찰서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서준이가 안전할 거예요. 현석이 말했습니다. 네, 정말 다행이에요. 지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수는 서준과 함께 심리치료센터에 갔습니다. 서준의 실어증 치료를 위해서였습니다. 서준아, 오늘은 어떤 기분이야? 의사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서준은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언제쯤 나아질까요?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끼면 자연스럽게 회복될 거예요. 의사가 위로했습니다. 그날 저녁집에서 지수는 서준에게 말했습니다. 서준아, 이제 무서운 사람들은 다 없어졌어. 나쁜 아빠도 경찰 아저씨들이 잡아갔어.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준이가 원하면 말해도 되고 아니어도 괜찮아. 엄마는 기다릴게. 지수는 서준을 꼭 안아줬습니다. 그때 서준의 입이 열렸습니다. 엄마.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준아, 말했어? 지수는 깜짝 놀라며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서준이 지수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서준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서준아. 정말 많이. 엄마,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그래, 이제 우리는 안전해. 그날 밤 지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 지수의 회사로 사과문과 함께 거액의 배상금이 도착했습니다. 혜린의 배후에 있던 대기업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지수야, 이 돈으로 회사 더 크게 키울 수 있겠네. 은주가 기뻐했습니다. 아니야, 은주야. 나는 다른 용도로 쓸 거야. 어떤 용도?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만들 거야. 지수의 말에 은주가 감동했습니다. 역시 너다워. 돈으로 복수하는 게 아니라 선한 영향력으로 보답하고 싶어. 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지수를 배신했던 비서는 법정에서 눈물로 참회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돈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괜찮아요. 용서할게요. 지수는 그녀를 용서했습니다. 혜리는 3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진우도 2년형을 받고 서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영구히 박탈당했습니다. 6개월 후 지수의 회사는 이전보다 더 큰 신뢰를 얻었습니다. 정의로운 디자인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해외 진출도 성공했습니다. 대표님, 일본에서 대형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왔어요. 직원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요? 드디어 해외 진출이 본격화되는군요. 지수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현석과 함께 강변을 산책했습니다. 지수 씨, 이제 정말 모든 게 정리됐네요. 네, 덕분에요. 현석 씨가 없었다면 못 해냈을 거예요. 지수 씨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가능했던 거죠. 이제야 정말 숨을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수는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있을 거예요. 그러길 바라요. 서준이도 완전히 회복됐고, 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에요. 두 사람은 나란히 강변길을 걸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눴습니다. 그날 밤 서준이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쁜 사람들이 다 사라져서 기뻐요. 응, 이제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 있어. 엄마, 앞으로 계속 행복할 거예요? 물론이지. 우리 서준이와 함께라면 언제나 행복해. 지수는 서준의 이마에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지수의 삶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3년 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입학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서준의 손을 잡고 교문을 통과했습니다. 서준아, 드디어 초등학생이구나. 네, 엄마.
정말 설레요. 서준이 새 책가방을 메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친구들 많이 사귀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네, 엄마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서준은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해서 밝고 씩씩한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지수는 서준과 함께 학교 정원을 걸었습니다. 정원 한쪽에는 꿈의 놀이터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서준아, 저 놀이터 누가 만든 것 같아? 엄마가 만드신 거 맞죠? 서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맞아. 엄마가 서준이 같은 아이들을 위해 기증한 거야. 와, 정말 멋져요. 친구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서준이 놀이터를 바라보며 신나했습니다. 엄마, 저 친구들한테 자랑해도 돼요? 우리 엄마가 만든 거라고. 물론이지. 하지만 자랑보다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노는 게 더 중요해. 알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출판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한지수입니다. 작가님, 자서전 초판이 완판됐어요. 추가 인쇄 들어갑니다. 정말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실 줄 몰랐는데 반응이 정말 좋아요. 특히 싱글맘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해요. 지수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해요. 인쇄는 말씀드린 대로 싱글맘 지원센터에 기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이세요. 전화를 끊은 후 서준이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전화였어요? 엄마가 쓴 책 이야기야. 많은 사람들이 읽어주고 있대. 엄마 책이요? 저도 읽을 수 있어요? 아직은 어려울 거야. 나중에 서준이가 더 크면 읽어봐. 어떤 내용이에요? 엄마와 서준이가 힘들었던 시간을 이겨낸 이야기야. 서준이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많이 힘들었죠? 그래, 하지만 이제는 행복하잖아. 네, 지금이 제일 좋아요. 그날 저녁 지수는 현석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서준도 함께 있어서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현석 삼촌, 저 오늘 초등학교 입학했어요. 서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와, 정말? 우리 서준이가 벌써 초등학생이구나. 현석이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삼촌, 제 학교에 엄마가 만든 놀이터가 있어요. 그래, 엄마가 정말 대단하지? 네,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져요. 서준의 말에 지수와 현석이 웃었습니다. 서준아, 밥 다 먹고 숙제하러 가볼까? 지수가 말하자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현석 삼촌, 안녕히 계세요. 서준이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수 씨, 서준이 정말 밝아졌어요. 네, 안정감을 찾은 것 같아요. 현석 씨 덕분이에요. 항상 아빠처럼 챙겨주셔서 지수가 고마워했습니다. 저도 서준이를 진짜 아들처럼 생각해요. 현석의 진지한 말에 지수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지수 씨,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정식으로 가족이 되면 어떨까요? 현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갑작스럽긴 하지만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요? 네, 현석 씨와 함께라면 서준이도 행복할 것 같아요. 감사해요. 제가 좋은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지방 어느 건설 현장에서 진우는 망치를 들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는 수염이 무성했습니다. 야, 강진우, 일 좀 빨리 해. 현장 감독이 소리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진우는 혼자 도시락을 먹으며
휴대폰을 봤습니다. 지수의 기사가 포털 메인에 떠 있었습니다. 한지수 대표 해외 디자인 어워드 3관왕 수상. 진우는 기사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수야, 정말 잘 되는구나. 진우는 지수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여전히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진우는 자조하며 도시락을 마저 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는 술집에서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사장님, TV 좀 틀어주세요. 네. TV에는 지수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힘든 시간이 있었기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수의 말을 들은 진우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서준이는 어떻게 지내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눠주고 싶다고 하네요. 정말 기특하네요. 진우는 서준 이야기가 나오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아들인데 이제는 볼 수도 없구나. 진우는 소주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같은 시간 시골 식당 주방에서 혜리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혜리나, 설거지 빨리 해. 식당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네, 사장님. 혜리는 고개를 숙이고 답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3년의 감옥 생활과 사회적 매장이 그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예전엔 호텔 지배인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신세가. 혜리는 속으로 한탄했습니다. 휴식 시간에 혜리는 인터넷으로 지수의 소식을 찾아봤습니다. 한지수 디자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기사를 본 혜리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그녀를 망가뜨리려 했는데 오히려 더 성공했네. 혜리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습니다. 6개월 후 지수와 현석의 결혼식이 조촐하게 열렸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예뻐요. 서준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서준아. 오늘부터 현석 삼촌이 서준이 아빠가 되는 거야. 네, 좋아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맞아. 우리 3명이 한 가족이야. 결혼식에서 지수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수 씨,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현석이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좋은 아내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1년 후 지수는 치유의 숲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했습니다. 배상금으로 만든 도서관이 드디어 완성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 지수가 도서관에 모인 아이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이들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지수는 동화책을 펼치고 아이들에게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용감한 공주가 살았어요. 공주님이 용감해요? 한 아이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럼 이 공주님은 어떤 어려움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지수는 따뜻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공주님은 힘든 일이 있어도 항상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우와, 정말 멋져요.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책 읽기가 끝나고 지수는 서준과 현석과 함께 도서관을 나섰습니다. 엄마, 오늘 이야기 정말 좋았어요. 그래,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정말요? 그 공주님은 누구예요? 서준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바로 엄마야. 지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용감한 공주님이었어요? 응, 서준이를 지키기 위해 용감해진 거야. 서준이 지수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세 가족은 강원도 바다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과거에 아픈 기억이 있던 그곳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바다에 도착한 지수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현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제는 아프지 않아요. 지수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때 도망치지 않고 싸워줘서. 지수는 바다를 향해 나직이 음조렸습니다. 엄마,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서준이 궁금해했습니다. 예전에 엄마한테.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엄마한테. 과거의 엄마요? 응, 그때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있는 거야.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준은 모래사장에서 뛰어놀다가 지수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지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서준의 맑은 목소리가 바다로 퍼져나갔습니다. 엄마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지수는 서준을 안고 현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세 명 모두 행복하네. 현석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세 가족은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할까요? 서준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전 엄마와 아빠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서준의 말에 지수와 현석이 웃었습니다. 에필로그. 그로부터 5년 후 지수는 성공한 기업가를 넘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치유의 숲 도서관에서는 매주 지수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수의 따뜻한 목소리가 도서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의 눈망울이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지수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준과 현석이 정원에서 축구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가장 찬란한 아침이 온다. 지수는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고통을 딛고 일어선 한 여성의 위대한 복수극이자 성장 드라마는 이렇게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지수가 서준의 손을 잡고 노을 지는 언덕을 향해 걸어가는 뒷모습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한지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시작된 지수의 고통은 단순한 복수로 끝나지 않고 진정한 자립과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들 서준이를 위한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혜린과 진우가 자신들의 욕심과 배신으로 인해 몰락의 길을 걸었던 반면 지수는 정직하고 성실한 노력으로 진정한 성공을 일궈냈습니다. 무엇보다 현석과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 새로운 가족을 이루며 완전한 행복을 찾은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지수의 이야기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